이재명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탄핵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깜빵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오전 11시 이 탄핵 심판의 그 선고를 듣고 난 후에 많이 울었고, 그리고 눈물을 참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후가 참 힘들었습니다. 참담합니다. 괴롭고요.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참담함보다 몇 배는 더 아프게 느끼고 계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에 대한 이 소중함,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까?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전원 일치 8대 0으로 인용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더 기가 막히는데, 기대했던 보수 재판관 셋도 단지 절차 위헌만 지적했을 뿐 결국 파면을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항변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절차를 무시한 점도 무시됐습니다. 국회가 잘못한 건 분명하다. 탄핵안을 2번이나 발의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시했고, 심지어 검찰 조서조차 증거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은 위법이다 라고 말이죠. 지시가 아닌 보고의 유무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보고가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대통령 지휘하에 있다는 헌정 원칙마저 무시한 결정입니다. 이거 헌법 아닙니다. 이거 법도 아니고요. 그냥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 이 이름의 정치 쿠데타가 완성된 날입니다. 그들은 손을 잡은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판결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왜 헌재는 법보다 정치를 택했을까? 이재명은 어떻게 탄핵을 조정했는지,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2달 우리가 싸워야 할 전선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시작된 전쟁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헌재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복귀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문형배의 11시 22분 그리고 파면을 선고한다 라면서 떨리는 입을 봤습니다. 그들도 떳떳하게 이 판결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복귀로 얻는 이익이 크다라는 주관적 판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법 아닙니다. 이건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시면 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내쫓자, 여기서 시마이 땡이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헌재는요, 헌법 위반의 명확성, 명백성, 중대성이라는 기준도 무시했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을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사법 쿠데타를 벌인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결국 파면 결정에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집단적 정치 선택이다 라는 말이죠. 이재명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쿠데타가 완성됐다. 이제부터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만 명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뻔뻔함, 그리고 헌재에 방청석에 조직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뭔가 조성하려고 한 그런 움직임,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관 협박을 노골화한 부분, 문형배의 재판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압박,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탄핵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깜빵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옵니다. 6월 3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 6월 3일이다라고 하면 2달 남았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감옥 대신 청와대를 택하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면 형사소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성남FC 어떤 재판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우리의 재산까지 노린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완벽히 붕괴시킬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 여기에 환호하는 국민들 잘 보라. 는 말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 말이죠. 자, 주택정찰제, 국가가 집값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공공임대 100%, 평생 영구 임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번까지만 읽어보면 중국이 생각나죠. 중국이 이렇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허하죠. 자, 2주택부터 세금 폭탄,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나누라, 강제로 나누라는 뜻이죠. 보유세, 양도세 대폭 인상한다. 90%까지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전 월세 갭 투기 금지, 전세 낀 집거래까지 금지를 하겠다. 뭐 박살나는 사람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월세, 전월세 끼고 이 집을 구입하고 금액을 맞춘 다음에 뭐 입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로 잡고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히트입니다. 명의를 빌려서 집을 사면요, 국가가 강제로 몰수한다라고 합니다. 포상금 제도까지 내걸어서 말이죠. 단순한 정책 아닙니다. 국민을 자산가에서 통제 대상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야기한 기본소득에 환장하고 박수치는 대가리 빵꾸난 국민들, 그 입맛에 맞추게끔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국민의 자산은 국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는 허가제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말이죠. 이재명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구심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돼야지만 그 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윤석열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눈물이 계속 나네요. 자, 보수 진영은 2달 안에 하나의 후보로 뭉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걸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부패와 타락과 권력에 찌든 그런 사람들은 일단 걷고 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로 우리가 뭉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들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정말 희망을 잃고 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꺾일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에 굴복하지 말고 정의를 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로움을 택해달라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진실을 말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미래 세대에는 정말 그지 같은 나라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막아야 하겠죠. 우리는 6.25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많이 괴롭더라도 정신력으로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